문희는 남이의 언니의 그런 투명한 태도가 좋았다. 공작새처럼 잔뜩 몸집을 부풀린 채 살아가는 자신과 달리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한 태도라고 여겼다. 안녕하세요. 종시책방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마지막 책인 1차원이 되고 싶어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여름날에 그런 청춘들과 학생들이 생각나는 그런 기분 좋은 책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네요. 제가 요즘에 라디오를 좀 많이 들어서 뭐 듣는지 왜 안 물어보세요? 이 사람 진짜 센스가 없네. 뭐 들으세요? 너무 늦었다. 이 순간 리액션이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세요. 저는 레드벨벳 팬이기 때문에 레드벨벳도 맨날 웬디 인스타에 영스트리트 올라오는 거 듣지 못했지만 사진만 보고 있습니다. wendy님이 그럼 듣는 게 아니죠. 나 어디서 하는 거예요? SBS인가? 헐 단독 네, 그 DJ로 네. 몰랐어요. 혜정님은 그런 거 들으세요? 저는 심창맨의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라는 그 유튜브 라디오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랑 그 조호민 주펄님의 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 거를 요즘 많이 들어서 침소리 많이 하시겠네요. 완전 많이 해요. 뭐 연애 환승을 많이 당한다는 네. 그 구독자한테 환승비 300원을 받아보는 거 어떨까요? 막 이러고 진짜 저는 작업할 때마다 그거 듣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약간 머리 빼고 보면 네. 그렇죠. 근데 머리 빼고 본다고 하니까 이 책도 뭔가 그렇게 머리를 빼고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책 다들 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저부터 말하면은 요즘 복잡한 거를 좀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꼭꼭 씹어야 사람들이 다 읽고 보고 듣고 하는 시대인데 그런 거에 맞게 되게 친절하고 쉽고 간결하게 쓰여진 소설이다. 근데도 재미를 놓치지 않아서 되게 이 시대에 더 희귀한 소설이 아닌가. 우리 전에 그 시선으로부터는 사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참. 지금 봐도 러시아 소설 읽는 거 마냥 되게 그렇죠. 힘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좋지 않나. 웬디님이 말한 것처럼 그 시선으로부터는 등장인물도 많고 거기 안에 얽혀져 있는 에피소드도 많잖아요. 또 작별하지 않는다는 약간 묘사 같은 게 좀 추상적인 것도 있고 맞아요. 좀 또 4.3 사건이라는 큰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소설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 1차원이 되고 싶어는 청소년의 개인의 특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크게 보면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만한 얘기잖아요. 사회적 고민이나기도 하지만 몸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점이 많아서 슬슬 익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온 시기잖아요. 청소년이라는 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욱 공감대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이 박상영 작가가 이 1차원이 되고 싶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장편 소설을 썼대요. 맞아요. 장편 소설이 거의 한 400페이지 다 되는 분량인데 진짜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랑 모든 내용이 다 짜여져서 결국 책을 다 읽을 때쯤에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맞아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작은 센스 같은 게 돋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 같은 게 약간 맞아요. 드립인 것처럼 드립 아닌데 약간 예를 들면? 네. 약간 특정 단어 생각 안 나는데 약간 공공연대 감성에서 나오는 약간 맞아요. 그 세대들만 하는 그런 느낌. 뭐 미니홈피나 아니면은 뭐 거기 메신저 같은 것도 M 뭐시기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이트온? 네이트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이대 애들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감수성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한이님이 책에 되게 재밌는 표현 같은 게 많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는 그 나온 것 중에서 택시에 가죽 시트가 차가워서 주인공이 쾌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윤도랑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어렸을 때 저도 애기들은 택시를 탈 일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이게 어른이 되면은 자기 돈으로도 좀 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감각이 되게 익숙해지는데 어렸을 때는 택시라는 공간이 되게 좀 특별했거든요. 그렇게 편하고 또 개인적인 기분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 에어컨도 틀어서 시트가 차가워진 그런 그런 기분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되게 저는 이 표현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듣고 보니까
항상 택시 기사님들은 에어컨 빵빵 틀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죽 진짜 차가워요. 맞아요. 여름에는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 대나무 이렇게 덮어놓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자국 이렇게 나 맞아요. 있고. 근데 천장은 그 쿠션. 맞아요. 그 네. 약간 이 작가님이 그렇게 일상에서 사람들이 좀 공감할 만한 요소들을 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354페이지에 있는 건데 네. 주인공이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느껴서 이제 수도원 같은 곳에 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윤도가 데리러 오는데 데리러 오면서 이제 스쿠터를 타고 이제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깃털이 떨어지는 그래서- 패딩. 그래서 좀 오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노스페이스 패딩이 진짜 구멍이 나서 그러니까. 깃털이 떨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 있게 맞아요. 장면 전환도 되고 또 노스페이스라는 그 음. 당시 잘 나가신다는 분들이 어. 입었다던 그런 추억도 불러일으키면서 약간 맞아요. 진짜 작가님이 이런 거에 센스가 돋보인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도 있던 것 같아요. 수성못을 계속 머큐리 하면서 아. 있잖아요. 수성못인데 그거를 또 센스 있게 뭔가 수성못 하면 그냥 호수인가보다 하지만 머큐리랑 뭔가 있어 보인 우리 둘만의 약간 비밀 장소. 맞아요. 여기가 근데 책에서 딱 대구라고 나오지 않고 디시라고 나오는데 오히려 대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D라고 하는 게 좀 상상력도 자극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저 작가님도 좀 뻔뻔한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수성못 나오고 막 그러니까. 다 나왔는데 맞아. 누가 봐도 대구인데 대구라는 말만 안 나오고 다 대구인데 맞아. 제일 중요한 대구만 디시라고 하니까 나는 말 안 했어 이런 느낌 다 그러니까요. 말해놓고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좀 보니까 뭐 이 소설의 기반은 뭐 가상 뭐 그런 거 좀 피하는 그런 그쵸. 뉘앙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킬링 파트가 많은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혹시 두 분 할 얘기 있으신가요? 그래도 없으면 줄거리는 네.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각자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한 명씩 이어서 오, 그 끝말잇기 재밌는데? 마냥 이렇게 넣으면 왜냐면 이렇게 앞에 할수록 유리한 거죠. 앞에 사람이 개똥같이 하면은 뒤에 사람이 부담을 다 느끼는 거니까. 그럼 누가 먼저 할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약간 자세한 거는 다 없애고 큰 개요만 책은 일단 2000년대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주인공인 나가 친구인 윤도와 자신을 형이라 부르는 그 이름이 뭐지? 김태리 씨가 생각나는 그 테리 등 이제 많은 친구들과 그런 공부도 하고 살아가는 중2 시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중3 때 외고 준비한다고 그쵸. 학원 다니다가 그 스카이반 하다가 결국은 못 가고 그쵸. 결국엔 일반 못 가고. 학교에 진학을 하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윤도도 그렇고 테리도 그렇고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쵸. 윤도랑은 뭔가 멜랑콜리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윤도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짝사랑하는 친구이고 그리고 테리라는 자신을 형이라 부르는 그 동갑 친구는 뭔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관심도 많이 보이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근데 이게 이런 관계들이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서로 눈치만 보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있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점점 이제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주인공하고 윤도가 이제 삶의 결이 맞아요. 완전히 엇갈리는 그쵸. 그런 맞아요. 저는 약간 놀랐던 게 이 시대의 고등학생을 잘 모르니까 보면은 얘 혼자 그 소주랑 새우깡 까고 먹잖아요. 그것도 놀랐고 그러니까요. 아니 애들이 막 친구가 주인공이 나름 공부 잘하는 맞아요. 친구거든요. 고등학생 돼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맞아요. 들어가는데 그 수석 애가 막 소주 먹고 그런다는 거 보고 저는 좀 놀랐었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러니까요. 공공연대. 그리고 이런 메인 플롯이랑 달리 좀 같이 미래의 시점이 하나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진행되죠? 이제 주인공이 상담사가 되어서 이제 TV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게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다시 끊겼던 사람들과도 연락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좀 스포가 됐는데 이미 스포 많이 했어요. 오케이. 어쩔 수 이게 없어. 테리랑은 거의 고등학교 때 이후는 한 20년 가까이 그 연락이 끊겼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는 장면으로 딱 이 오. 소설 끝나잖아요. 되게 많은 것을 축약해서 잘 설명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안 읽으신 분은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매우 재밌는 에피소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져온 천사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1004 천사 맞아요. 이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찌 보면 주인공 나에게 여러 의미를 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작중에서는 천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끝날 때까지 누군지 1도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누군지 말해주지 맙시다. 일단 여기서는. 근데 그 천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숫자로 천사. 이것도 좀 옛날 감성. 그쵸. 같잖아요. 그쵸? 천사.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학창 시절부터 이 사람이 이제 상담사가 되는 그 시점까지 천사라는 사람한테 계속 쭉 문자가 오고 이렇게 어떤 연락이 오는데 그걸 중심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주목해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거리 설계는 이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요? 잘 편집하면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그 맞아요. 찾아보는 게 훨씬 네, 편하실 그쵸. 거예요. 브런치 같은데 보면 잘 나와 그쵸. 있으니까 맞아요. 차라리 그걸 보시는 게 우리 따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이해를 잘하실 듯. 회차를 거듭할수록 불친절해지는 팟캐스트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들을 거예요. 그쵸. 친구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그 시점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에게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초반에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발렌타인데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가 초콜릿을 만들어서 누군 준다는 것도 되게 귀여웠고 그리고 그 친구 나오면서 이제 여자 그 같은 반에 문희 이름이 되게 특이한 친구인데 그쵸. 문희라는 애를 마주쳐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얘가 문희를 좋아해서 문희한테 그걸 줬나 보다 초콜릿을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그렇게 이제 문희와의 긴 인연이 시작되는 것도 되게 독특한 도입부였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문희가 주인공한테 하는 거나 약간 문희의 외양 묘사를 볼 때 문희하고 주인공이 끝에 가서 그렇게 친해질 줄 몰랐어요. 맞아요. 진짜 완전 서로의 비밀 다 알고. 그러니까요. 문희가 진짜 다쳤을 때도 제일 먼저 찾은 게 주인공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좀 감동.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울메이트의 인연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작된다고 이런 느낌 끝에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할 만한 강렬한 만남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문희가 또 되게 좀 애가 눈치가 빠른 것 같은 게 둘 다 약간 성소수자라는 네. 공통점을 얘가 그 낌새를 잡아가지고 너랑 나랑 뭐 이렇게 얘기 통할 거 안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 보통 눈치가 빠른 게 아니에요. 문희가 애가 되게 대담하잖아요. 대담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좀 있지 않았나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 10만 원 주고 일본 담배 사러 가고 애가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그것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 입학 때 얘기긴 한데 입학하고 그 주인공이랑 문희랑 여러 친구들이 학생회 들어가잖아요. 반장이 돼가지고 그때 2학년 선배랑의 기싸움 있잖아요. 그 부분 저 너무 시원했어요. 인정.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같은 2학년 그 학생의 부회장 선배가 이제 찍어 누르려고 이제 그 타겟을 문의를 정했지만 잘못 정한 거죠. 자기는 안 당한다. 맞아요. 이미 더한 언니들도 겪어봤다. 맞아요. 그쵸. 그 더한 언니 중에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문희가 짝사랑했던 이름이 나미에 그 약간 일본 배우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 쓴 것 같은데. 나미는 묘사를 봤을 땐 진짜 어른 같고 맞아요. 성숙해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 나이 보면 저희보다 어리잖아요. 맞아 기껏해야 막 고2 그러니까요. 중퇴했던 했으니까 어떤 삶을 사셨으면 그 그러니까. 바이브가 나오시나. 맞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럼 발렌타인 사건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또 있나요? 이거는 목차를 보면서 제가 봤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그 일이 있고 문희랑 주인공이 따로 밖에서 만나는 장면이 계속 나왔잖아요. 뭐 어디 시장에 가서 그 만화 빌려주는 그런 것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00년대 바이브가 잘 들어가는 이제 캔모어 캔모어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저 가봤습니다. 저 5살 때 5살 때? 누나랑 같이 갔어요. 캔모어. 그래서 그 특유의 인테리어랑 흔들의자랑 그 무한리필 식빵도 다 먹어봤습니다. 아니 전 캔모어라는 것 자체를 여기서 처음 봤어요. 진짜요?
캔모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캔모아는 약간 디저트 카페 같은 건데 그쵸. 가면 색감 인테리어가 막 아기자기하고 아. 흔들 의자도 의자. 있고 식빵도 이제 무한 리필이에요. 음. 토스트가. 그래서 생크림 찍어 먹으면 생크림이랑. 진짜 오. 맛있는데 예전에 이게 진짜 많았어요. 막 번화가에 각 지역 번화가 많아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어 찾았더니 서울엔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맞아요. 네, 다- 서울에 세상에. 없고 진짜 예전에는 엄청 많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하나둘씩 없어요. 맞아요. 요즘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수도권 쪽에 몇 개 있고 공주에 아 있어서 공주. 아 그럼 캔모아 별로 없으면 여기 블루오션이네요. 그쪽 그렇죠. 창업벌. 다시 있으면 레트로 레트로 열풍 해보시게? 레트로 열풍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빙수가 맛있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 주인공이 과일 되게 빙수 맛있게 맞아요.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여기 흑석 와서 캔모아 바이브를 약간 느꼈던 게 터박내 과일 빙수가 아 그 과일 빙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약간 그때 같이 가셨죠. 네네 터박내. 근데 그때 빙수 안 먹지 않았어요? 나중에 또 다른 가서- 친구랑 아.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거기도 약간 분위기가 좀 음, 옛날 그쵸. 느낌 나서 캔모아를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문희랑 주인공이랑 같이 음. 가서 서로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음.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 친구가 윤도라는 친구일 것 같은데 윤도는 어떤 친구냐면 소위 말하는 친구도 많고 잘 나가지만 주인공이 나한테는 뭔가 또 비밀스러운 구석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전 윤도라는 사람을 아직도 이해를 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취향이 아니라 밀어내면 밀어낼 그니까요. 수도 있는데 약간 주인공을 더 헷갈리게 하는 느낌? 맞아. 아 그래서 윤도한테 자꾸 이렇게 좀 말을 하게 됐어요. 윤도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갈팡질팡한 데는 윤도의 그 반응이 많은 맞아요. 지분을 차지합니다. 아 솔직히 윤도한테 휘둘린 그 그러니까요. 학창시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약간 관련되는 게 이 책에 보면 만화랑 노래가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아는 거 나오면 조금 더 집중하고 맞아요. 아니면 아니면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서 그냥 박효신 노래 나왔지 않았나? 맞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진짜 윤도현.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좀 익숙한 가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책들보다는 좀 더 우리 얘기다라는 인식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지 않나. 윤도는 그쵸. 윤도가 이 친구한테랑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윤도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계속 윤도와 이렇게 비밀 다이어리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윤도의 어떤 면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윤도한테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윤도를 계속 대하게 되죠. 반면에 또 좀 테리라는 친구도 있잖아요. 윤도와는 좀 상반된 감정을 가진 테리는 좀 어떤 친구죠? 테리는 그 주인공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형제처럼 지낸 그렇죠. 아이인데 약간 주인공하고 다른 점이 있죠. 음. 남들한테 자기를 막 오픈하고 맞아요. 어리광도 피우고 그걸 보면서 주인공은 왜 저렇게 살지? 남한테 왜 이렇게 오픈을 하지? 맞아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음. 그랬는데 막 여자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테리에게 도윤도는 주인공이었다. 그렇죠. 그 테리랑 주인공 얘기하면 또 안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둘의 이제 시대적 배경이랑 경제적 배경이 되게 유사하잖아요. 뭔가 종교적인 걸로 부모님이 단합을 해가지고 둘 다 이런 거에 좀 끌려다니는 거가 그 테리가 말한 것 중에서 뭐 예수님 얘기한 거 있었는데 너는 주인공이 테리한테 힘들 때 뭐 어떻게 막 이런 질문이었나? 저런 정확히 어떤 질문인지 약간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뭐 그런 어. 거예요. 고민을 물어보려 했는데 나는 뭐 교회 가서 뭐 난 예수님한테 기도해 막 이런 류의 대답을 한 부분 보고 이 친구 찐이구나. 찐. 되게 진지한 친구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둘 다 경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테리는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감추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솔직하죠. 고민 약간 푸는 방법 얘기 나와서 그런데 주인공은 힘들면 이제 노래를 불렀잖아요. 집에서 맞아요. 그걸 이제 윤도가 우연치 않게 들어서 그렇게 친해지긴 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제 각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저는 요즘에 약간 생각이 많아지면 하는 게 그거 무한도전 완전 옛날 거 그 박명수가 이만한 안경 쓰고 사자머리 하던 시절 진짜 눈하고 귀만 열어놓고 가만히 보다가 약간 중간중간에 진짜 맥락 없는 드립이나 몽개그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딱 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웃음 회로가 딱 켜지면서 하하 웃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만인의 예능이네요. 그렇죠. 무한도전 클래식이죠. 무한도전 저 제일 재밌던 거는 무한상사. 오 진짜. 무한상사 길이 그 면접 볼 때 역근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건이 김상식 씨. 아니 김경식 씨. 저는 그거는 제 레전 그거랑 그 데프콘이랑 정영돈 나왔는데 지드래곤한테 너 그 동료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한 거랑 이 친구 좀 반대인데. 이 친구 맞대려면 싹소리 해버린다고. 그리고 톰 브라운 메이커 여기 천 하나만 되면 맞아요, 된다고. 옆에 평화시장 있으니까 천 하나만 된다고. 그쵸. 무한도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책도 뭔가 그런 공감대가 많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저는 약간 그냥 좀 해피형이라서 좀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좀 매운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것 같아요.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완전 이 사람이 지금 2년을 같이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매운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그럼 같이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수능 전날에도 불닭 먹었어요. 와, 이건 또 강심장인데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전부터 내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막 뭐 그렇게 잘못되진 않겠지. 근데 다행히 또 수능이 일주일 밀렸어. 그래서 그 세대군요. 그 세대군요. 그 지진 수능.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게이드 있겠죠. 그래서 또 먹었나요? 미뤄진 수능 전날에. 기억은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한이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저는 일단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제가 항상 편집부에서도 보면 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궁시렁거리고 뒤에서 그리고 맨날 제 자리에 가만히 못 있고 누구 옆자리에 계속 앉아가지고 쫑알쫑알거리기도 물론 제가 옆에 가면 많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혜정님 거의 안 오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얘기를 통해서 많이 풀곤 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잠깐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다시 생각하면 좀 짜증나긴 해요. 그렇죠. 저는 약간 스트레스의 그 종류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라서 그냥 회피하다가 끝났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잡담이 길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거 시간 순을 따라 가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점프를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입시를 하게 되잖아요. 고등학교 입시, 스카이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책을 보면은 DC에 좋은 학교를 많은 스카이반 애들이 다 못 가게 되어가지고 문희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서 자살하겠다고 쇼를 하겠다 해서 칼로 손목을 그었는데 진짜로 맞아요. 생각보다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서 처음 이제 부른 사람이 주인공이었죠. 주인공을 부른 이유는 뭐였죠? 그거 만화책. 맞아요. 만화책 받으려고. 이게 또 웹툰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웹툰이 있었으면 폰으로 봤을 텐데. 맞아.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전 되게 이 둘이 뭔가 각별한 사이가 되겠구나라는 암시를 좀 본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러게 만화책 때문에 부르는 건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만화책은 구실이었을 수도 있어요. 만나서 그러네. 뭔가 그때 또 그 얘기하지 않나요? 아미 누나도 다시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흔하게 못 얘기하는데 주인공에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니까 만화책은 구실이었고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부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근데 이 둘이 뭔가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좀 성장해 간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게 뭔가 서로의 고민이나 말하지 못할 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게 얘기를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좀 퀴어 문학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남녀라는 그 관계가 단순히 뭔가 이성애적인 그런 걸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든지 건설적이고 그쵸. 또 반전적인 것도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상투적인 말 있잖아요. 남녀 사이엔 친구 친구란 없다. 그런 걸 확 깨버리는. 맞아요. 그렇죠. 완벽한 친구. 남녀 사이에 친구 없을까요? 이것도 재밌는 주제네요. 그러니까요. 남녀 사이에 친구 있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본인은요? 저는 있죠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남사친이 많이 없었어서 약간 그 어떤 감각이었는지 잘 몰랐는데 대학교 와서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도 좀 보니까.
가능은 한데 네. 끝까지 그렇게 계속 아. 이어지는 거 안 되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죠. 약간 친구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성적이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둘씩 뭔가 눈에 꽂히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건 좀 안 믿긴 해요. 막 되게 친해 보이는 둘이서 둘 다 이제 애인이 없으면은 아 우린 그런 사이 아니야. 우린 진짜 완전 찐친이야. 막 그러면서 하면 아 저것들 또 그죠, 클리셰 뭔가 아니야, 있다. 클리셰. 그러니까. 클리셰. 저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입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 둘이 문희랑 주인공이 공동 수석을 하잖아요. 아 저 약간 놀랐던 게 주인공이 이런 포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친구였나? 약간 그 전까지 저의 인식은 되게 찌질하고 별거 없는 그런 애였는데 포텐 폭발했네요.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이 친구는 모범생 아닌 모범생의 길을 달리게 되죠. 또 그렇죠. 되게 고등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는 좀 어떤 게 주인공한테 좀 큰 기억이 좀 남았을까요? 약간 주인공 얘기는 아닌데 주인공이랑 같은 반이었던 그 반에 배치고사 2등으로 들어왔던 부반장했던 이름이 친구가 뭐지? 있잖아요. 이름은 무슨 동훈이었나? 약간 그런 유의 이름이었는데 아 조금 약간 고등학교 K 입시의 폐 아. 뭐든지 참고서도 못 써 그런 것도 다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한 약간 명씩 있는. 견제 아닌 견제를 하는. 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아 제가 하기도 많이 해봤고 아. 약간 제가 받기도 받아봤는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친구들을 진짜 이러면 안 되지만 경쟁자로 생각했던 생각에 조금 가졌던 기간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다 같이 잘 살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얘네를 이겨야지만 좋은 대학 갈 수 그러니까 너무 그냥 친구들끼리 맞아요. 경쟁 아닌 경쟁을 하니까 가끔은 멀어질 때도 진짜 맞아요. 좋은 친구고 한데 좀 그것 때문에 좀 사이가 틀어질 뻔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뭔가 이의도 가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도 비춰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의 고등학생 시절이랑 이렇게 대조하면서 많이 좀 이입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하. 근데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아니었다. 아니었다. 젠장. 누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누가 대학 가면 다 된다고 했나? 사회가 거짓말을 했어. 그니까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주인공한테 있었던 일 중에서 이 친구가 원하지 않게 또 반장이 되고 그 2학년 때까지인가 계속 반장이 되다가 이제 3학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의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을 보면은 가장 인생에서 뭔가 감기 같은 시절을 겪었지 않았나. 각자 나름의 아픔도 있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후반부에 이제 문희랑 다크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젊은 시절 보냈는데 결국 어른이 돼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거든요. 불행해 보이지도 않는데 네,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맞아요. 씁쓸한 마음 맞아요. 겪긴 못했지만 아직 제가 그 시절을 그런 느낌 되게 들었습니다.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표준적이고 맞아요. 뭔가 평범한 행복 그것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활자에서도 생기가 안 느껴졌어요. 그냥 맞아요. 살아가서 살아간다는 느낌.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뭔가 주인공은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여기서 테리가 또 고등학교에서 좀 비중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격변을 겪잖아요. 테리한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테리한테는 이제 왕따라고 하죠. 그렇죠. 동성애자로 이제 놀림을 받는데 많은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테리가. 평소에는 엄청 많은 내색을 그쵸. 하던 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따로 드러내는 게 없으니까 표현 그러니까 텍스트로 보지만 쓰레기통에 넣고 돌린다든가 저도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너무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이 시기에 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왕따 문제로 진짜 그러니까요.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어떻게 사람을 쓰레기통에 넣고 그렇게 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부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 초등학교 때 그 뒤에 이렇게 청소 도구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친구를 넣어놓고 이렇게 뭔가 폭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는 되게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유구하구나 시대와 그 학년을 그렇죠. 넘어가지고
되게 보면 테리 보면서 뭔가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그거를 또 한편으로 방관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이 친구 또 어쩌려고 이러나 나중에 테리한테 어떤 얘기 드리려고 가만히 있는 테리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주인공이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게 거대한 그 학교 그쵸. 사회에서 자기도 그런 똑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였어도 좀 소극적으로 맞아요.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듣기도 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차원이 되고 1차원은 우리가 아는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범주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자신의 그런 걸 숨기면서 정상처럼 물론 정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맞아요. 각각 다른데 우리가 그냥 모범생 1학년 때부터 학교 수석으로 들어갔고 맞아요. 반장이나 그런 걸 하면서 아주 모범생으로 보이는 탄탄대로 탄탄대로 약간 뭔가 흠잡을 게 K 없는 고등학생 약간 그렇게 음. 살아온 반면 이제 테리는 이제 자신에 대한 자신의 뭐 3차원이고 그 몇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원을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1차원이 되고 싶어라는 책 제목도 저는 잘 지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네요. 저는 약간 테리가 주인공의 주변 인물을 더 넘어서 따르게 보면 윤도보다 좀 더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테리가 약간 주인공을 비춘 거울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윤도한테 생일 선물을 줬다가 매몰차게 까인 것처럼 테리도 주인공한테 선물 줬다 까이고 맞아요. 약간 주인공이랑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근데 테리를 수송못에 민 그런 장면이 약간 주인공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약간 그런 느낌도 그렇네요. 들기도 했고 테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뭔가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치부를 본 것 같은 그런 리액션을 그러니까요.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약간 테리의 기능이 그런 데 있지 않나. 주인공의 심리를 비춰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테리는 그래서 되게 힘든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죠. 어찌 보면 제일 불쌍한 인 것 같아요. 그쵸. 집안도 풍비박산이라고. 그니까요. 테리에 대한 인식이 그 고등학교 전까지는 되게 그냥 주인공인 나를 되게 좋아하는 순수하고 또 약간 외양 묘사도 되게 약간 왜소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구나 했는데 너무 그 삶이 고등학생 돼서는 맞아요. 너무 거칠어서 되게 힘들었겠다. 약간 중학교 때는 테리를 묘사하는 게 주인공이 겪고 있는 문제의 주변부 인물, 상관이 없는 인물처럼 보여줬는데 고등학교 보니까 그 누구보다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니까요. 참 그 테리한테 뭘 받았는데 주인공이 초콜릿을 받았나? 그 앨범이었나? 라노벨이었나?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기억 안 나. 수즈키 하루미 오인가? 뭐 그런 신간과 책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막 주인공이 찢어버리고 소각장에 버리고 하잖아요. 테리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뭔가 윤도한테도 막 그 해리라는 이름으로 편지가 간 거 보고 이거 테리가 보낸 거 아니냐 하면서 어디서나 이렇게 좀 동네북처럼 됐던 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테리 그 찢어버리는 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약간 이 책이 등장인물 간의 숨겨진 관계에 대한 반전이 맞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테리도 희영이랑 친구였고 맞아요. 절친이었고 그다음에 또 나미의 누나의 그 서울에 있는 숨겨진 애인이 테리의 누나였다는 사실도 맞아요. 반전이었던 뭔가 것 같습니다. 테리를 이렇게 중간점으로 해서 여러 맞아요. 갈래가 있네요. 모두를 이어주는 인물이에요. 또 테리가 그렇게 살았고 윤도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질풍노도 생 양아치가 되죠. 음, 어떻게 살았죠 윤도는? 윤도는 이제 나쁜 친구들이랑 놀면서 싸이월드 자랑도 하고 오토바이도 차고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런 삶을 살든가 주인공 앞에서는 예전 중학교 때처럼 막 이렇게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입체적인 인물을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 드는 게 그냥 마냥 생 양아치들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얘가 의외로 여리고 좀 낭만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주인공 앞에서만 발현된. 근데 이제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주인공 앞에서는 이런저런 비늘을 나누고 하는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메리 제인 구도인가 그걸 보면서 윤도한테 좀 소중한 존재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존재가 있겠구나 하는 것도 좀 맴짓 포인트. 근데 약간 희영이가 또
이런 감정을 정신 차리게 해주잖아요. 아, 원래 그쵸. 그런 얘야 걔는. 원래 그런 착각하는데 얘야. 윤도 윤도래 주인공 거부. 아 애써 부인. 그니까요. 애써 보이는. 아니라고. 그래서 윤도 이제 좀 소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아버지가 음. 조폭이다. 그리고- 여러 살림을 차렸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본점을 준 음. 거고 음. 이제 다른 부인들한테 2호점 차려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윤도가 제대로 엇나갈 수 있는 계기를 온 우주가 힘을 넣어주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너무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윤도의 그런 양아치성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니홈피 같은데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어떤 짧게 줄인 치마를 입은 친구들과 있다던가 그런 거 보면서 아예 그런 묘사가 있어서 윤도라는 캐릭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윤도는 나중에 크면은 정신 차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살아온 걸 보면은 계속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 점에서도 오랜만에 재해를 했잖아요. 그 윤도랑 주인공이 네. 장례식장에서 전 그게 윤도 장례식인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마음이 쿵 해가지고. 아니었다. 그래서 나 근데 거기서 또 의미심장한 주인공의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의리있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갔냐. 너네 그러니까 아빠가 챙기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결국 온 거는 주인공뿐이었으니까. 약간 그때랑 과거랑 이어지게 그쵸. 해주는. 남는 건 결국 주인공이었다. 그러면서 주인공. 약간 또 느낀 게 진정 남아줄 사람을 잘 살피지 못한다는 저희 그렇네요. 네, 그런 느낌이. 평생 친구를 2명만 만들어도 많은 거라고 누가 막 말하던데 뭐 어떤 것 같아요. 친구 뭐 인간 관계나 이렇게 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윤도의 마음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친구는 넓게 약간 만나는데 그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말해줄 친구가 별로 없거든. 맞아. 윤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사교성이 좋았던 친구였고 많은 사람이 다가와서 사귀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성격 같기도 차일 하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인공은 진짜 한 우물만 파는 스타일이어서 윤도도 나랑 똑같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했는데 윤도는 여러 우물 중 하나였을 그러니까요. 뿐 주인공이. 근데 이제 여러 우물 중 하나일지라도 좀 깊은 우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게 주인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참 그렇죠. 윤도는 그런 친구였고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윤도가 생일 때 케이크 받아서 이렇게 얼굴에 뭐 생크림 묻히고 그 다음에 그때 서랍에 주인공이 넣어놨던 선물이랑 이제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친구들이 야 이거 뭐냐 하면서 놀리는데 그때 윤도가 주인공을 보는 시선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다고 했는데 주인공이 또 계속 윤도를 향한 삽질을 계속 하는데 그 삽질이 자꾸 돌멩이에 막혀서 안 들어가는 게 너무 약간 그 둘의 관계를 좀 저는 이입해서 봐가지고 그게 좀 기억이 안 근데 나네요. 저는 약간 친테리파여가지고 그래요? 주인공을 달게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요? 테리한테도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네. 인간. 그니까요. 본인이 한 걸 그대로 돌려받았네.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계속 친윤도파였어요. 전 친테리파. 윤도랑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약간 테리가 조금 전 음침한 구석이 주인공 나빴지만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서 어땠어요? 친윤도파였어요? 친테리파였어요? 전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약간 윤도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걸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그래요? 왜냐면 주인공이 얼만큼 윤도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옆에서 희영이가 원래 그런 놈이야 하고 막 그렇게 폭언을 들어도 좋아하나.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약간 원래 그러긴 하는데 소설 읽을 때 좀 상상을 하면서 많이 읽거든요. 맞아요. 외양 같은 거나 뭐 모습이나 목소리나 이런 거를. 윤도는 어떻게 나왔죠? 하얀 손? 되게 약간 좀 여리한 건 아닌데 중학교 때는 약간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축구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근육도 좀 붙고 해가지고 좀 그런 걸 관찰하는 주인공의 시선도 되게 재밌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성적으로 보는 그런 그쵸. 부분들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은 소설 읽으면서 등장인물 상상할 때 어디까지 막 상상이 가나요? 저는 등장인물들이 계란 귀신처럼 이목구비는 상상이 안 가요. 그래요? 네. 저는 약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영화 주인공이나 뭐 연예인들을 좀 대입해서 가상 캐스팅한다면 이런 배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럼 이번에 윤도는 가상 윤도는 캐스팅을 하자면 윤도는
젊은 시절의 이정재. 오. 젊은 시절에 저 젊은 아니, 시절 이정재 사진 봤는데. 그래요? 그리고 주인공은 약간 키도 크고 좀 까무잡잡하죠. 그리고 몸에 털이 많다. 맞아. 그거 걔 기억이 나. 누구? 아니면 그 저희 학교 배우인데 이분이 이도현 배우라고 있거든요. 그 스위트홈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분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보세요. 테리는 되게 좀 약간 여성스럽고 왜소하고 그런 친구죠. 키 작은 송중기? 오. 송중기 너무 잘생겼다. 안 되겠다. 그 약간 이쁜 친구라고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막 여성스럽고 이쁘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박보검 느낌이지 그쵸. 않을까요? 박보검 괜찮다. 약간 아니면 아이돌 중에서 좀 스트레이키즈의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다. 말씀해주세요. 매우 진심임. 어쨌든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 재밌네요. 가상 캐스팅. 그쵸. 아니면 그럼 그 친구는요? 여자 이름 뭐지? 문희. 문희는 약간 강단이 있어 보여야 되는. 이성경. 오, 이성경 괜찮다. 그러니까 이성경도 괜찮고. 이렇게 영화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나요? 가상 캐스팅 해봤고요. 좀 줘야겠네. 그니까. 말해줬으니까. 줘야겠네. 저는 약간 근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긴 해요. 이게 웹툰이나 아니면은 드라마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면서. 아니, 영화로 한번 만들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드라마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사이가 더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설마 혜정님 지금 작가님한테 뒷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왓챠라는 OTT 플랫폼에서도 되게 좀 인기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1위였거든요. 그 시멘트 게러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게 이제 동성애 그 남성 간의 그런 동성애를 담은 작품이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진짜 이 책이 진짜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스스로 읽혔거든요. 우리 읽었던 책 시선으로부터나 작별하지 않는다는 솔직히 라디오로 했을 때는 말할 주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쵸.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수술 익히고 이야기가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져가지고 머릿속에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좋은 책이었고요. 다시 또 보면은 고3이 되죠. 이제 그때 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테리와 갈등이 진짜 최고조에 치닫기도 하고 이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압류 딱지가 붙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등장 인물들이 다 커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는 유명한 원치 않았지만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죠? 문희는 그래도 서울대를 갔죠. 본인의 희망대 서울대 갔지만 그래도 2학년 때 자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유명 스타트업 대표가 여성 돼서. CEO로서 나름 언론 매스컴에서 타가지고 다 유명해졌네요. 그니까요. 저 약간 거기서 좀 괴리감 들었던 게 결국 좀 잘 풀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들만의 세상인가? 테라니 누나는 이제 검사되고 그러니까 이게 특이잖아요. 결론 다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된 친구도 안 된다기보단 조금 슬픈 친구들은 이제 윤도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을 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부친 그런 상도 걷고 그게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관계가들이 많이 예전만큼은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거 까먹었는데 그 테리랑 주인공이랑 수성못에서 다투다가 밀어버리잖아요 테리를 거기서. 그래서 테리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약간 이게 제가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는 열린 결말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독자 입장이 되니까 그냥 또 작가님이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너무 열린 결말이어가지고 맞아요. 답답한 느낌이. 그 수성못에 관련해서 좀 얘기하면은 그때 윤도랑 주인공이랑 이렇게 껴안고 들어가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얘 둘이 툭신 자살한 건가? 동반 자살했나? 싶기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행히 살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 어른 돼서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게 그 테린의 누나하고 그 나미의 누나 관계가 이어졌다는 그니까요. 게 약간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그니까 낭만이 있다. 저는 윤도랑 주인공이 사귀길 바랬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게 된 커플이지만 이쪽은 또 이어졌구나. 그러니까요. 잘 될 커플은 잘 된 소란 없이 묵묵히 자기들끼리 잘해요.
그니까요. 그때 수성못에서 테리가 같이 나랑 유학 가자라고 하는데 그때 거절했고 결국 이제 테리는 나중에 영어를 이제 잘하게 되고 뭐 캐나다였나? 해외에서 계속 살게 되고. 근데 저는 약간 이거 테리가 필리핀 가면 한국보단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또 약간 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 아닌가 거기서도 동성애가 배척받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셨구나. 생각해보면 테리는 쪽 아니야 기독교 그러네요. 믿는 그렇네. 엄청 열심히 믿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자의가 아니라 좀 타의로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은 믿지만 신이 왜 하필 그렇게 정했는지 원망스러울 그쵸. 그쵸. 근데 그 부분에서 테리가 주인공한테 고3이었나 그때 같이 가자. 너는 나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떼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보이기도 하고. 너가 이러니까 얘가 널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겠니? 이런 생각도 들고. 테리가 너무 잘 다 보여줬다. 그런 생각 들었네요. 앞에랑 수미상관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그 주인공한테 오는 편지들이 있잖아요. 천사라는 이름으로 오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지만 결국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인공의 어떤 답답한 묵은 때 같은 거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천사가 이 친구를 좀 만나달라 하면서 주인공이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천사는 좀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소설 안에서. 저는 천사가 소설 기능적인 문제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줬다. 왜냐하면 그 천사 다 지켜보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자기 존재를 감추고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게 대단히 큰 권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게 1인칭 시점이니까 제가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죠. 주인공 입장에 더욱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각성제 소설에 있는 각성제 좀 더 몰입해서 슬슬 익혔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 근데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누가 천사의 존재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 맨 처음에 천사로부터 이제 뭐 살인 사건이 하면서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뭐야 이런 소설이야 이거. 그런데 매우 당황. 그러니까 참고로 천사는 그 숫자 1004입니다. 1004 그러니까. 천사. 정말 옛날 감성. 삐삐 감성 아니에요? 옛날 감성. 파리파리. 아마 중요한 얘기는 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설이란 이제 자기가 읽어볼 때 그쵸.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우두두 쏟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는 근데 그래도 저는 나름 체계를 지키면서 하지 않았나. 큰 결은 있지 않았나. 그래도 나름 재밌게 잘 풀어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번 팟캐스트는 꼭 읽고 나서 들으시면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읽고 듣는 거예요. 그쵸. 더 공감하려고. 그래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각자 한 줄 평이나 별점 10점 만점으로 해서 한번 하고 끝내볼까요? 먼저 하실 분 계신가요? 저 별점은 10점 만점에 두구두구두구두구 9점. 9점. 네. 왜냐면 재밌고 삶에 공감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 가볍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었다. 그래서 한 줄이에요 그게? 아까 한 것처럼 1차원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3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네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제목의 의미 말 나온 김에 하면은 말한 것처럼 그 주인공이 되게 현실을 괴로워하잖아요. 주인공 말고도 다른 등장인물들이 보통은 2차원이 된다 해서 멈출 텐데 1차원까지 되고 싶다는 거는 그만큼 또 그거 있었잖아요. 새끼손가락이 빨간 줄. 맞아요. 그것처럼 점이랑 점이랑 그냥 이어지고 싶은 그런 단순한 관계를 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3차원에서 살아가는 아쉬움 그런 거 느낌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3차원이라는 현실을 도피해서 정말 단순하고 그냥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1차원이라는 곳으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돌이 되고 싶다. 법학관 앞에 있는 고양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진짜로 선인장 되고 싶다. 하리님은 제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천장을 유심히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천장이 그때 수많은 선으로 이어진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맨날 보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1차원 진짜 말 그대로 선과 선을 직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지만 3차원이라니까 매우 입체적이고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소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A 차원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진짜 A 차원이라는 거는 정해놓은 길대로 딱딱딱딱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을 통해서 제 모습도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약간 이걸 보면서 이번에 혜정님이 쓰신 칼럼도 좀 생각이 났거든요. 많이 읽어주세요. 나 뭐 보여도 괜찮을지도? 라는 제 것도 차별 차별. 그러니까 뭔가 저도 뭔가 평범한 존재가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각자가 다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칼럼이었는데 그 생각을 소설을 읽으면서 또 비슷하게 했었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못했던 그 한 줄 평과 별점.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환희님 먼저 하세요. 나 편집평이 가장 부담스러워. 그러면 저 먼저 할게요. 오케이. 먼저 평점은 제가 5점 만점인 그 평가 앱에다가 5점을 줬어요. 네. 근데 뭔가 10점 만점인 10점은 뭔가 좀 그쵸. 약간 기준이 좀 그러니까 한 9.5점. 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냥 쉽고 간결하고 재밌다. 왜 이렇게 썼냐면은 너무 워낙 복잡하고 또 좀 어려운 텍스트들과 컨텐츠들 많이 나오는 시대에 그냥 뇌 빼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워낙 또 소설이라는 거에서 소설가들이 나는 이런 걸 의도했고 이런 세계를 구축했어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 의도가 너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나 이런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는 사람도 금원 씹 이런 그런 기분 안 들게 되게 잘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다른 미사역으로 붙이기보다는 말 그대로 정말 쉽고 간결하고 재밌다라는 한 줄 평에 남깁니다. 부담스럽네. 별점은 10점 만점에 9점. 오, 높네요. 이거 뭐야? 이거 이 책 너무 뭐야? 역대급인데? 잘 읽었나 봄. 저는 어려운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오케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범하잖아요. 오케이. 저는 느꼈던 게 세련된 세기말 감성이라 느꼈거든요. 오, 괜찮은데? 보통 이제 00년대 감성하면, 왜냐면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캔모아나 그런 거 얘기도 했지만 윤도 좋아했던 여자 누구죠? 희영이? 희영이 맞아요. 희영이가 윤도에게 고백할 때도 아, 예전에 예능 아, 프로그램 나오는 비슷한 거. 너 포맷에서 나와. 그렇죠. 그런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때 감성을, 물론 제가 그때 거의 응애할 때였는데 사실 그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사실 지금 30살. 오. 이제 드러났나요? 안 돼. 비밀로 해드릴게요. 그 세대 사람이 아닌데도 너무 재밌게 읽혀진 거예요. 물론 우린 유튜브로 그런 상황을 봤지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이게 보니까 박상영 작가도 한 8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걸 보니까 아마 그 시대를 진짜 재밌게 청소년기에 살아오신 분 같아서 혹시 네이티브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아주 훌륭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이니까 각자 이번 거 진행하면서 어땠는지 그냥 소회 나눌까요? 그거 나누고 준비한 그 자만추가 있어서 그거 하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거 세 권의 책이었지만 많지 않았지만 진행하면서 좀 어땠는지 소회를 좀 풀어주시죠. 그래도 격주에 한 번꼴로 한 거예요. 우리 12번 맞아요. 발행하는데. 맞아요. 역시 감정은 표출해야 된다. 진짜 책을 읽었으면 좋은 건 나눠야 된다고. 맞아요. 혼자서만 생각하면 진짜.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으신 분들과 좋은 책 읽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좋으신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높으신 분들 정말 한 학기 동안 책을 읽는, 다가가는, 문학에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을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도 약간 영화나 뭐 창작물 같은 걸 보면은 나는 이랬어, 너는 어땠어,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편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또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되게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구나, 뭐 인상 깊게 느낀거나 좀 아셨던 부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교류할 수 있던 자리여서 좋지 않았나. 그 다음 학기도 누군가 이걸 이어해주길 바랍니다. 아디오스. 마지막에 제일 부담스러운 다음 학기 누가 이걸 이어할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요. 초반 2개의 책은 제가 다 대본까지 쓰고 했잖아요. 책을 진짜 거의 빼곡하게 거의 포스트잇으로 부착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 노대본이었잖아요. 그냥 뭐 얘기할지 그냥 이거 얘기해볼까요 하면서 그냥 소재만 가볍게 정했지 완전 노대본이었잖아요. 근데 앞서 2개 한 것보다 더 그냥 꿀잼이었던데 오늘 리얼 버라이어티. 그죠 그냥 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말하기 때문에 더 그냥 날 것 그대로 얘기했던 것 같고 책이라는 게 다양한 생각을 낼 수 있는데 이게 확실히 말한 건 나 혼자 생각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야지 더 넓어지는 식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더 확실히 느꼈던 게 대본이 없으니까 정제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생각한 걸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솔직히 듣는 분은 어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수다 떨고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원래 프로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 이말년이 방송 준비하는 거 봤어요? 근데 약간 비교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정정할 거 있습니다. 뭐요? 이거 대본이 없어서 제가 말을 좀 생각 없이 했는데 네. 아까 테리한테 여성스럽다고 한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그 이게 따옴표 치고 여성스러운 네. 그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정정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저희 이제 카우온 에어의 그 중심 책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자만추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추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금 틀어주실 효연님 아니면 환희님 구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두려워할수록 더 미쳐 날뛴다. 죽을 것 같아.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언젠가부터 이준이는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다. 이준이를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이준이는 너무 무섭다. 이준이는 학교에 가기 싫다. 친구도 없고 혼자 밥을 먹고 뭐든 혼자다. 그런데 이준이처럼 혼자 밥을 먹는 같은 반 아이가 있다. 이름은 이순이. 친구가 없는 이준이와 순이는 같은 조가 된다. 둘은 같이 수행평가로 서로에 대해 글쓰기를 하게 된다.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이준이와 순이. 이준이는 순이와 있는 시간이 너무 편안하다. 그런데 순이가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화려한 수상 내역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그 자체로 더 반짝이는 작품, 각기 다른 아픔을 가지고 만난 두 중학생의 이야기. 자만추의 마지막 추천 작품은 하일권 작가의 병을맨입니다. 지금까지 자만추와 중심책방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너무 금마무리인데.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긴 잠이 든 그대 품으로 날 데려가 줄 수 있다면 밤낮 하늘을 돌고 돌아도
비춰줄